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25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것을 두고 속보이는 사퇴쇼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비난을 보고 정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전과 사범이죠. 전과 사범 주제에 지금 윤희숙 의원을 비난합니다. 쇼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건데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자, 이재명 지사 전과 사범, 이 전과 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음주운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사실 요새 이낙연 캠프 측과 계속 싸우고 있지만 이 150만 원이 초범에게 150만 원 벌금을 주는 예는 잘 없다라고 해서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음주운전 외에도 이분의 화려한 전과를 보면 무고죄 및 공무원 자격 사칭죄도 들어가 있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역시 선거법 위반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과를 아주 화려하게 가지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어떤 위법한 행위도 아니고 이미 30년 전부터 독립된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친정아버지의 농지 구입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물러나는 이 윤희숙 의원을 비판한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이재명 지사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퇴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사퇴 운운하며 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속보이는 사퇴 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정 사퇴 의사가 있다면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쇼는 누가 잘합니까?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쇼 정말 잘하죠. 방역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8월 들어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백신 접종 완료율이 OECD 38개국 중에 꼴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곧 집단 면역이라도 이룰 것처럼 쇼를 했죠. 아니 백신 확보,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이 곧 2분기부터는 아주 착착 들어올 것처럼 아주 홍보를 하면서 공언을 해놓고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이 4천만 회 중에 얼마나 됩니까? 이런 쇼를 잘하는 건 이 문재인 정부죠. 자, 이재명 지사도 쇼에서는 뒤지지 않죠. 지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었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화재 진압이 12시간이 넘도록 진압이 안 되고 화재 현장에 소방대원이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저 멀리 마산에서 황교익 씨와 함께 떡볶이 먹방 촬영을 하고 있었죠. 그것도 아주 깰깰대면서 웃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은 현장 상황을 아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이런 쇼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랬던 사람이 지금 누구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논평에서 참 황당한 대목이 사퇴 의사가 있다면 언론 플레이, 기자회견 하지 말고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된다? 아니 국회의원이 정말 의원직을 던지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 앞에 당연히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치인의 도리죠. 국민들 앞에 제가 이런 이유로 정말 의원직 사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할 도리를 지금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비정상이라고 지금 비판하는, 아니 이들이 비정상 아닐까요? 정상을 삐뚤어지게 보는 그 사람의 눈이 비뚤어진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로만 사퇴하겠다고 하다가 당의 만류로 의원직 유지하는 속보이는 사퇴쇼가 현실이 된다면 주권자를 재차 기만한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참 걱정도 팔자죠. 아니, 윤희숙 의원이 자신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윤희숙 의원이 참 이재명 저격수였죠. 이 이재명 지사의 정말 황당하다 못해서 이건 뭐 포퓰리스트에 파시스트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이런 황당한 공약들, 정말 재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아주 하나하나 정말 속된 말로 까발리듯이 비판을 해온 사람이 바로 이 윤희숙 의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 측에게는 윤희숙 의원이 참 두려운 존재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저질스러운 이런 비판 논평을 내는 것인데, 정말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이는 것인가,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자, 최근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100만 채 건설 공약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요. 이분은 포퓰리즘적 생각만 가진 게 아니라 파시스트적인 생각도 결합되어 있는 분이다. 저분이 경기지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뭘 할지 모골이 송연하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당시 정말 황당한 공약이어서 기자들도 아니 서울에 100만 채나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당시 이 지사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지금 지역을 특정해서도 안 되고 특정할 수도 없다라고 답을 피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기본주택 지을 돈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돈이 없어도 재정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뭐 나뭇잎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뭐 이런 정도의 황당한 공약이라는 것이죠. 당시 윤희숙 의원 이렇게 비판했었는데요. 사람들이 기본주택 100만 채 지을 땅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지사는 역세권 상가 땅을 다 몰수해서라도 할지 모른다. 안 그러면 땅이 안 나온다. 정말 몰수라도 하실 분 같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자, 오늘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의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 자질을 가진 정치인을 국민들이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꿔보겠다고 대선에 출마했다. 저는 여기서 꺾이지만 제가 가고 싶었던 정치인의 길을 가는 것을 국민들이 보시고 정치인을 평가할 때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재명 지사 측이 좀 듣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도덕성이 뭔지, 양심이 뭔지 제대로 아실 만한 분인지는 아주 저는 회의적입니다. 감사합니다.